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네,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와 3프로TV를 진행하는 이진우입니다. 야, 막 저 감동. 야, 내가 이진우 기자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니. 자, 지금 책걸상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JYP가 퇴출된 건 아니고요. 네, JYP가 여행 준비의 기술 홍보 때문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런데 또 다음 주에 방송은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일정이 안 나와서 주변에 있는 시간 좀 되시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더니 네. 마침 지금 이 시간에 손에 잡히는 경제 3프로TV 진행하는 이진우 기자님께서 시간이 되셔서 이진우 기자님이 책걸상 찐팬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예, 많이 안 바쁘신가 봐요. 제가 요즘에 특히 이제 가을 이때쯤 되면 뭐 회가변, 돌잔치, 결혼식 이제 이런 사회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게 일감이 떨어져서 뭐 하나 이러고 있는데 반갑게 연락을 주셔서 네. 그 돈 안 드리는 거 알죠? 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나중에 뭐 제가 책이라도 쓰고 그러면 네. 잘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실용적인 목적으로 포마시 오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먼저 처음에 하는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를 매번 같이 하시나 봐요? 네, 매번 같이 해요. 저는 그 녹음해놓고 계속 쓰시는 줄 알았어요. 네, 녹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때그때 톤들이 달라요. 네, 그날 그 게스트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책을 소개하는지 그리고 또 오전에 녹음하는지 오후에 녹음하는지 또 YG, JYP 컨디션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걸 아마 올해 애청자들은 아마 파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하는 게 있다고 이걸 녹음해놔. 이거 그때 그냥 해야지.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자, 그 댓글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오늘 초대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냉구님께서 JYP 친필 사인 감동입니다. 잘 읽을게요. 여행 준비의 기술 대박 나시길. 책걸상 시즌 3도 순항 거듭하시길 바라요. 아차차. 주셨어요. 네, JYP 여행 준비의 기술 바꿔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발자국님께서도 어머, 안에 저자 사인이 있어. 기대하던 텀블러가 여행 파우치로 바뀐 걸 보고 와 꿀템이야. 근데 여행 못 가 유유하며 아쉬워했는데 JYP의 신간을 열어보니 저자 사인이 있어 감동했습니다. 오늘 아침 행복했네요. 책걸상 오래오래 함께해요. 팟캐스트로 듣고 팟캐스트에 댓글 달았었는데 그쪽은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네이버로 와서 댓글 달았습니다. 하하 오늘 감동받아서 정성이 뻗치네요. 네. 댓글이 여기저기 달릴 수 있나 봐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님께서 잊고 있다가 받으니 기쁨이 2배. 뭐가 바리바리 많네요. 여행 파우치는 센스 있는 듯. 저자 친필 사인에 깜놀했습니다. 이 책은 중고 처리 목록에서 빼고 꼭 소장하겠습니다라고. 네, 사실은 아마도 중고로 팔지도 못하실 거예요. 왜요? JYP가 사인할 때 항상 그 내지에다가 사인을 해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왜요? 왜냐하면 내지에다가 사인을 하면은 책 제목이 나와서 인스타그램 같은데 사진 올릴 때 사인이랑 책 제목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거기를 잘라내면은 아마 중고 서점에 팔지를 못할 거예요. 중고 서점에서 안 받아준다. 네, JYP는 다 그 사인 하나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치밀해. 네, 미세스 선샤인님께서도 JYP님 책도 잘 읽었어요. 여행 준비가 치밀일 수 있다니 저에겐 기막힌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구글맵에 별 찍기 구체적인 여행 계획 있을 때만 해봤는데 이제 저도 취미삼아 평소에도 해보려고요. 마지막에 여행지 찍어주신 부분 읽을 때 사진 찾아보면 힐링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책이었어요. 의외였던 건 JYP님 식도락입니다. 너무 날씬하셔서 먹을 것 안 즐기실 줄 알았는데 편견 반성합니다. 모쪼록 좋은 책 감사합니다. 여행 생각하며 코로나 와중에 상큼하게 기분 전환했습니다. 여행 준비의 즐거움을 왜 여태 못 깨달았을까요? 저에게도 이 책은 사실은 여행 준비할 때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힐링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책이 그래서 저도
주변에 여행과는 거리가 먼 분들한테 몇 권 선물했습니다. 맞아요. 그 이진우 기자님 미리 읽고서 추천사도 쓰셨잖아요. 네, 그 추천사 이야기 나중에 한번 어떤 계기로 썼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네, 세바공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 어쩌다 보니 댓글창을 도배하게 됐지만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에 알려 하기에 책걸상은 정말 특별한 독서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절판된 팟캐스트 진행자의 책을 헌책방에서 2권을 사서 한 권은 해외에 있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애청자에게 선물하시는 클래스라니요. 20년 전 누군가가 남긴 기록과 진공상태님의 따뜻한 메시지가 왠지 시공을 초월해 이어진 것 같아 신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서프라이즈 너무 감사하고 따뜻해서 공유합니다. 얼른 읽고 요리 후기도 성공하면 남길게요. 진공상태님 짱, 책걸상 포레버. 이 여행준비의 기술이 나온 다음에 네. 여행준비의 기술에 JYP가 그 20년 전에 어머니와 함께 쓴 요리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최초의 그분의 책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 요리책을 헌책방에서 수배해가지고 절판됐을 테니까. 네, 구매해가지고 야. 인증샷 올리는 게 지금 이 책걸상 애청자들 사이에서 유행인데 오. 2권을 구하셔가지고 세상에. 이 세바공님이 볼티모어에 지금 사시거든요. 예. 미국에. 예. 그러니까 볼티모어로 보내주셨나 봐요. 아. 그러니까 국내에 계시는 책걸상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예. 헌책방에서 2권을 구했다고. 구해가지고 그 중에 한 권을 이제 세상에, 해외 세상에. 배송해 주신 거죠. 야. 헌책방이 좀 남아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막 찾아가지고 막 세상에. 뭐 애청자분들끼리 서로 뭐 어디에 한 권 있어요, 오. 어디에 한 권 있어요, 막 이런 정보도 공유하시더라고요. 야, 보고 싶다. 근데 그 헌책방에 팔린 책은 사봤자 JYP한테 1도 안 갈 텐데. 아니죠. 그런 책을 자꾸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구나. 그 안 책이.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그 다시 한번 출판합시다. 그러니까요. 혹시 알아요? 네. 여행 준비의 기술보다 더 잘 팔릴지. 네, 그리고 CHA님께서도 저도 겟했다고 그 책 100년 뒤에 비싸게 팔려고요. 섬에 있는 서점 주인공처럼. 예. 네, 그리고 사리님은 성경제 얘기를 하셨어요. 돌아오셨는데 이제 사봤습니다. 책걸상 소개로 듣게 된 송경제만 매일 듣고 있었는데 최애 오디오 클립 책걸상에 돌아온 걸 이제 사봤어요. 크라우드 펀딩도 끝나고 너무 아쉬우니 다시 한번 더 해요. 사리님 같은 경우는 그 책걸상에 출연 한번 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경제를 알고 손에 잡히는 경제의 팬이 되셨나 봐요. 불쌍하셨나 보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사리님 지금 이진우 기자님 네. 그 JYP 대타로 나오신 거 보고 너무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최근에 이런 핫한 책을 쓰신 분도 우리나라에 있구나. 참 독특한 소재이기도 하고 독특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 책을 쓰신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네, 아마 바쁘다고 막 나오기 싫다고. 근데 이분은 바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아주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렵게 그래도 저희 책걸상을 잘 아시고 가장 아끼는 분이더군요. 네. 그래서 자, 띠지의 코로나 우울증 극복을 위한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는 네. 문구가 적혀 있는 여행 준비의 기술을 쓰신 박재영 저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이런 기분이구나. 야, 이게 그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소개할 때 한번 해본 포맷이어가지고 어렵다. 아마 그 눈치챈 애청자분들도 계시고 그때 편을 안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러면서 그때는 개건 MC로 김원비 작가가 네네. 해줬고 강양구는 이제 저자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세상에. 근데 이럴 수밖에 없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제 머리를 깎을 수도 없고. 네. 어쨌든 저자보다 개건 MC가 더 훨씬 유명한 이런 황송한 일이 벌어져서 참 민망하고 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약간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입니다. 네. 아니 저는 누구랑 도대체 이 책을 소개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저희 고정 크루인 이제 김원비 작가님인데 네. 김원비 작가님 같은 경우에 지금 마감에 하나가 받아가지고 지금 책걸상에 오신 지 꽤 오래 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지도 못한 지도 꽤 오래됐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럼. 네네 그렇습니다. 새끼 다 드실 거고 네. 그럼 친구들도 만날 거고 아 친구들 안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밀린 거지. 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저기 추천사도 쓰셨는데 이진우 기자님한테 한번 부탁해 보면 어때요? 그랬더니 요즘 한가해 보이더라. JYP가 그 박재영 저자가 딱 하는 소리가 야 씨. 되겠냐 그랬지. 그분이 왜 응? 바쁜 분이 지금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그걸 해주겠냐고.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연락을 안 하나? 아무도 연락을 안 해 나한테. 네, 딱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감동 먹었고 그 감동 먹은 김에 한번 물어보죠. 여행 준비의 기술 책 나오기 전에 원고 먼저 읽으시고 추천사 쓰셨잖아요. 그 다른 여러분 중에 원오브 댐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추천사를 받았더군요. 네네. 그런데 이진우 기자님이 무엇이라고 추천사를 쓰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추천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네. 아니 그럼 다른 추천사 쓰신 분들 서운하시게 또. 괜찮아. 또. 저자는 나를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어느 날 원고를 툭 보내오더니 읽어보고 괜찮으면 추천사를 써달라고 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시각도 대체로 이런 투다. 정중하지는 않지만 무례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예리하지만 집착이 없다. 사실 이 책은 여행서를 빙자한 자서전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매우 대단히 몹시 재미있기 때문이다. 꼭 사서 읽으시면 좋겠다. 저자가 인세로 돈맛을 좀 보면 얼른 한 권 더 써주지 않을까 싶어서다 라고 추천사를 쓰셨는데 처음에 추천사 부탁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추천사를 꽤 요청을 많이 받는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추천사는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개는 그냥 안면 내지는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쓰는 추천사도 꽤 되니까 제가 보기엔 한 5할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책이어서 추천할 만한데 마침 추천사를 부탁하시네 하는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고 그런데 이 책은 추천사를 쓰라고 딱 보냈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는 안 친한데 진짜 딱 한 번 봤잖아요.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이런 느낌 안 드셨어요? 딱 한 번 봤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책걸상에 출연했을 때가 그때가 정말 그 박재영님 처음이자 마지막. 그때 이후로도 뭐 서로 어차피 연락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띡 문자가 와서 할 말이 있으니까 통화 좀 하자. 아니 그리고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 그 이진우 기자님 전화번호 몰라가지고 저한테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서로 뭐 관심은 없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제책인가? 라고 했더니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말까? 추천사를 안 그래도 그동안 추천사를 좀 써주십시오 하는 거 부탁을 받으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저희 방송에 좀 출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 부탁하는 게 일인 사람이라 그걸 좀 거절하기는 어려운데 이상한 책들 보내시면서 추천사 써달라고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이제 그렇게 쌓였던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어버릴까? 안 된다고 할까? 뭐 이상한 책 뭐야 이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서 원고를 봤죠. 근데 아마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원래 이 박재영 저자가 방송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꽤 예리한데 그냥 예리하고 말아요. 뭐 파헤치지도 않고 집착이 없어. 참 저 예리함을 어디다 쓰나? 별로 안 써 그걸. 그러니까 예리하면 보통 무슨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되거나 후벼 파거나 그런데 후벼 파거나 뭐 그럴 텐데 종종 예리해. 근데 집착이 없어. 그래서 그냥 제 느낀 바를 그대로 그냥 별로 고치지도 않았어요. 책 내용도 하나도 안 담겨 있는 추천사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 근데 이렇게 추천사를 부탁해 오더라. 읽어보니까 딱 그 느낌이다. 심지어는 제가 그
알고 있는 게 이진우 기자님께서 혼자만 재밌게 읽고서 소문도 안 내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자주 보는 분들에게 아 내가 최근에 기막힌 책을 한 권 발견했어. 엄청 재밌다 네. 하면서 권하시기도 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진우 기자님한테 이제 특히 고맙고 감동적이었던 게 그 추천사 8분 다 감사한데 솔직히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저자가 인쇄로 돈 맛을 좀 보면 얼른 한 권 더 써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발 좀 빨리 사라. 일단 사라는 메시지도 되고 그다음에 돈 맛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약간 행간에서 읽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권 더 써주기를 바란다. 이것도 재밌으니까 속편 나오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추천사는 세상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이제 제가 출판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한테 추천사를 좀 받고 싶은데 아무리 뻔뻔하지만 그냥 글만 받고 땡 하기는 좀 죄송하니 뭐 다만 얼마라도 제 돈으로 드리긴 좀 그러니 출판사에서 고려를 좀 주실 수 없겠느냐. 이랬더니 이제 되게 난감해하면서 8분한테 다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그건 거의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거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추천사 써주신 분들이 다 뭐 나름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럼 그럴게요. 그럼 8분한테 다 약간씩 고려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 보내라 그랬더니 나는 그 고려 말고 그 돈만큼 책으로 달라.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겠다. 아 진짜 선물하고 싶었어요. 네. 읽고 나서. 그래서 그 받으신 책 10권인가 보내드린 거는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아직 인스타나 이런 데 안 올리신 걸까요? 이게 제가 나눠주는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여행을 좋아하거나 그런 쪽의 분들이 아니라 네. 이 찌든 삶에 침잠해 있는 분들이에요. 친구들 중에. 맨날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투덜거리고 네. 우울해하고 그런 분들에게 주로 선물했어요. 주식창 들여다보시고 그러고 조울증 걸린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주식창 많이 보시는 분들은 요즘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빨간색 많던데. 그렇지도 않아요. 원래는 제일 행복한 때는 남들 막 다 하한가 맞고 그럴 때 내 거는 괜찮을 때 뭐 이럴 때고요. 제일 사실 기분 안 좋고 찝찝할 때가 남들 다들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이거나 마이너스일 때. 이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우울하죠. 그 이진우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참 재밌었던 거는 그 손경제 작가님한테 책을 줬더니 그분이 우리 사이에 절대 선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책 아닙니까? 방송국에도 책이 정말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소개를 부탁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 그 중에서 골라서 읽기도 벅찬데 또 뭐 어떻게 선물하고 싶은 걸. 그런데 또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고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올리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이번에 JYP가 그 원래 저는 집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집착하더라고요. 맨날 막 인스타 이런 데에서 매일 검색해 봅니다. 여행 준비하기서 아니 소셜 미디어 활동도 안 하면서 아마 계정은 있나 봐요. 또 계정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스타 이런 데 가서 여행 준비의 기술 해시태그를 맨날 검색을 해보나 봐요. 자, 오늘 녹음하는 이 시간 현재 인스타에는 한 50개 정도 포스팅이 올라와 있고요. 네, 페이스북에는 뭐 한 10개 정도. 그리고 카카오톡 푸사도 바꿨어요, 이 책을. 카카오톡 푸사도 그랬더라고요. 책 표지로. 네.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난 이럴 줄 몰랐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소셜 미디어 이러는 거 안 하시는 분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그 브런치에 여행 준비 기술 서평 올리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 서평을 링크를 드렸더니 이미 검색하면서 봤다고 찾아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책 저자가 되니까? 일단 뭐 굉장히 기쁘죠. 기쁘고 많은 분들이 읽으신 분들이 일단 재밌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쁘죠. 일단 몇 분이 됐든 간에 읽었는데 뭐 이런 걸 썼냐라거나 뭐 지루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은 이제 기운이 빠질 텐데 일단 재밌었다. 문장 하나하나에 박재영이 살아있기는 해요. 그리고 음성 지원되는 것 같다. 그렇죠. 오디오북 녹음하지 않으련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즐거운 나날 보내고 있고요. 책을 좀 가끔 내야 됩니다. 이 집착을 하는 이유가 YG만 해도 뭐 1년에 한 권, 뭐 심지어 1년에 2권 이렇게 책을 계속 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JYP는 무려 7년 만에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냈더니 조금 더 집착하게 되는 그리고 약간 묵혀뒀던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한 10년 구성한 거니까. 네.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아까 이진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추천사를 그 이제 책걸상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책 보면 추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천사가 나오게 되는 경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자 개인이 추천사를 쓰신 분과 뭔가 연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추천사를 받아내거나 네. 아니면 출판사에서 그 저자에게 이제 추천사를 쓰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책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분에게 추천사를 부탁하는 경우. 찾아서 부탁하죠.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대가 같은 게 또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그래요? 있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번에 10개는 넘으니까 네. 추천사를 썼는데 단 한 번도 그래요? 진짜? 추천사의 원고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당했구나 박재영 저자가. 원래 조금씩 주는데. 원래 조금씩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제 어떤 네임드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출판사에서 물정을 모르고 너무나 많은 추천사 고료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본인이 가이드도 해줬대요. 이렇게 많이 줄 이 필요 정도 없다. 많이 줄 필요 없고 그분 참 훌륭한 분일세. 이렇게 말해줄 필요 없고 이 정도 분량의 이 정도 추천사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가이드도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렇구나. 내가 물정을 모르고 살았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여행 준비의 기술에 여러분들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사실은 이 중에는 JYP랑 인연이 있는 분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김원비 작가처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세랑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JYP랑 연이 없죠. 오히려 JYP가 뭐 강연 요청했을 때 차버린 연만 있을 뿐이고요. 이메일만 한두 번 주고받은 사이죠. 네. 그리고 예를 나는 들어서 가까웠구나. 그 정도면 한번 봤잖아. 네. 그리고 예를 들어 SBS 최영아의 책하고 놀자 이준원 PD 같은 경우는 JYP랑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는 되게 저는 절친이었군요. 장강명 작가가 이 중에서 이제 가까운 편이죠. 3번 만났으니까. 네, 3번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그 리스트업을 JYP가 해서 저한테 보여줬을 때 일단 좀 사람들이 좀 많기도 하고 추천사 쓰는 분들이 이들이 그리고 써주겠니? 다들 너무 바쁘고 쟁쟁한 분들이어가지고 이들이 쓸까 했더니 JYP가 너무나 기쁘게 야 이진우가 바로 써서 보냈어. 정세랑이 바로 써서 보냈어. 장강명이 바로 써서 보냈어라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마감이 어제였는데 왜 안 보내냐고 독촉도 했어. 그 독촉 문자도 갖고 있는데 그 독촉 문자도요. 정말 안정중에 마감이 어제였는데 왜 안 보내십니까? 그래서 나름 정중하게 한다고 했는데 음성 지원이 돼서 안정중하게 들렸나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다들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여행 준비의 기술이 나왔고 그리고 또 여행 준비의 기술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 판매 추이를 보니까 아직 우리 청취자가 다 안 애청자들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판매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2,000부를 찍었으면 보통 책들처럼 아마 중세 소식이 들릴 때가 된 것 같은데 3,000부 찍어가지고요. 네. 네, 출판사에서 중세는 뭐 한 연말쯤에 한번 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상한다. 뭐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 박재영 저자님을 약간 과대평가한 거군요. 공모가를 좀 높게 잡은 거죠. 그죠, 공모가를 좀 높게 잡은 거죠. 그 과대평가했다기보다는 책에 오타나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세를 좀 넉넉하게 찍은 게 아닌가. 근데 보통 그런 이유로 일세를 넉넉하게 찍는 출판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본인이 장담한 거야, 내가 보기에. 일세는 다 나가겠죠. 그래도. 네. 3,000부는 한 뭐 2주, 3주면 다 나간다라고 호언장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안 했고 책걸상 우리 애청자분들만으로도 일세는 다 팔리지 않겠냐. 이런 이제 헛소리는 좀 하긴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또 우리 집착하는 JYP 책걸상 애청자들 중에 다 샀는지 안 샀는지 일일이 확인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정말 책걸상의 애청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찐 커뮤니티인 거예요. 당신을 좋아하는 것과
당신 책이라고 해서 사는 것은 별개다. 그러니까 좋아는 하지만 안 살래. 내 취향이 더 중요하다. 야. 근데 사인 멋지다. 들어있다고 감동하시고 고마워하신 댓글은 약간 좀 거시기 한 게 원래 사인본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당연히 사인해서 드려야지. 그럼 그런데 그냥 드립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 준비의 기술 사인본을 받아보신 분들에게 반응을 들어보니까 그 문장 캘리그래프 뺨치는 손글씨 체에도 감동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문장에도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YG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글씨도 잘 못 쓰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글씨도 초딩 글씨체라서 또박또박이고 글씨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막 문구 같은 걸 막 길게 쓰거나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JYP는 이진우 기자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여행 준비 기술을 딱 내자마자 사인본에다가 고유의 어떤 문구를 써서 드릴까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본인 중년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이걸로 내가 세상에 뭔가 남기고 말리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어. 아니요, 그 사인본에 뭐라고 써줄지는 책을 낼 때마다 늘 고민합니다. 그때그때 다르게 써드리고. 근데 개념으로 때는 뭐라고 쓰셨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책을 한 권 내면 한 2-3가지 정도 버전을 준비를 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의 뭐 성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써드리려고. 개념 의료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 관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뭐 이런 것도 평범하게 쓸 어르신들 수도 있고, 같으면 뭐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뭐 이렇게 쓸 때도 정치인들 있고,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써서 드렸고 요 책은 너무 이상하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금도 별로 건강하지 않은 진짜 박재형답지 않다. 그리고 그 개념 의료 쓸 때 한번 시도해봤던 거는 보통 이제 받는 분의 이름을 먼저 쓰잖아요. 네. 그렇게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강양구님에게 드린다 그러면 시작을 공들여 쓴 저의 책을 저의 새 책을 강양구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써서 드려보기도 했어요. 그것도 반응이 괜찮은 게 예를 들어서 이진우 기자님 보고 있는데 사인을 하실 때 제가 공이라고 딱 쓰잖아요. 그분이 당황해. 전 이신데요. 그런 장난도 쳐봤고 이번에는 책 원고를 넘긴 다음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뭐라고 쓸까? 내가 웬만한 멋진 말은 책에 이미 다 썼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책이 나올 무렵쯤에 드디어 이제 하나를 건졌죠. 그래서 일상을 여행처럼 인생은 관광객 모드로. 사실 그게 JYP 인생 철학이잖아요. 저의 인생관을 다른 분들께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상을 관광객 모드로 이렇게 살면은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언제 다시 볼 거라고. 언제 다시 볼 거라고. 내가 무슨 영화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탐사 보도를 하고 그렇죠. 뭐 모든 순간순간에 무성의하게 되죠. 네. 아니 정반대로 이분들이 이해하시네. 큰일인데. 일상을 여행처럼이라는 뜻은 저의 의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여행 가면 되게 열심히 막 하나라도 더 보려고 그러고 그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여행지에서 만난 요리사를 배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더 얻어먹고 가려는 그런 집착의 모드가 여행객의 모드죠. 호기심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저건 왜 저렇지? 이건 왜 이렇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평소에도 좀 그런 태도로 살면은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겠느냐. 본인만 이런 즐겁죠. 뜻이었는데 본인만 즐겁죠. 다 질문만 하고 대답할 거는 아니고. 바쁘신 분 모셨더니 이제 자꾸 갈고 막. 자, 그런데 여행 준비 기술을 7년 만에 냈잖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책을 내기 전과 낸 후에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원래 이제 책을 한 권 내면 그 강연 요청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개념으로 내고 나서는 강연 요청 많이 들어왔었죠. 개념으로 책 내고 나서는 한 2년 동안 100번 정도의 특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강연 요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네, 원래 이제 그
자기 이름 막 그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고 검색하는 거 그 뭐 용어도 있던데 그런 거를 흔히 하지 않는데 이제 새 책 나오면 보통 다 해보잖아요. 그거를 누가 블로그에 올려주셨나? 네, 그런 거 날마다 보고 있고 세일즈 포인트 확인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일상이 좀 달라진 거. 근데 대체로 호평 아닙니까? 대체로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네. 호평. 네네. 호평. 네. 이걸로 강의를 하면 무슨 내용을 얘기해 주실 건데요? 이제 책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쓴 이야기들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살짝 하나 얘기해 보시죠. 강연용으로 해보세요 한번. 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듣고 네. 우리 강연 기획 한번 할 때 넣어볼까? 뭐 이런 생각할지 않아요? 또? 안 돼요. 책에 못 쓰는 이야기인데 지금 방송으로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오프라인 괜찮아요. 강연이 괜찮아요. 여기 책걸상 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JYP가 평소에 돌리는 공기청정기가 한 그 10중 필터라면은 그 중에서 한 2-3개 정도 필터 걷어내도 그래 JYP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라고 이해를 하실 만한 분들이기 뭐 때문에 그 하나만 그럼 살짝 투척하면 이제 그 처음 외국 여행을 갔을 때 그 파리에서 그 포르노 극장을 찾아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를 통째로 다 드러냈거든요. 아니 뭐 지금 요즘에 그런 약간 정치적으로 올바 PC 이슈랑 이슈를 약간 뭐 염두에 뒀을 때 심각한 무슨 일탈행위 같은 걸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책을 사전에 읽어주신 분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재밌다.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었고 아니 출판사에도 어떤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데요? 근데 외국 가면은 보통 한국에서는 그 볼 한국에 수 없는 없고 갈 수 것들. 없는 네. 곳들이니까 이제 한 번씩 그냥 뭐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까지만 할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의 분들은 야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일단 포르노 극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 있을 수 있다. 재미는 있으나 빼는 게 좋겠다. 뭐 톤 다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럼 뭐 빼죠. 이러고는 빼고 다른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아쉽다. 너치 그랬어요. 네. 이제 녹음 끝나면 술집에서 해드릴게요. 네. 그 강연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 말고 이제 책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이 너무 없지 않냐 여행 관련 책인데 사진 좀 넣으려냐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진을 별로 안 찍어요. 집착이 없잖아. 그리고 잘 찍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보여드릴 게 없는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수준은 웬만하면 다 그냥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고 그건 근데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사진을 한 장도 안 넣은 것은 뻔한 여행 서적 같이 느껴짐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몇 장 넣느니 그냥 안 넣고 말았는데 그래도 몇 장이라도 마지막까지 넣지 않겠느냐라고 출판사랑 얘기했던 거는 너 자석 모은다며 그 신기한 자석 사진이라도 좀 몇 개 넣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혹시 세상이 좀 평화로워져서 오프라인 미팅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사진 제가 갖고 사진들도 몇 장 보여주고 자석 사진 몇 개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에 얽힌 뒷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모았던 자석을 전시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요. 그 출판사에서 무슨 여행 전문 서점인가 이런 데랑 얘기해서 그 자석 몇 개를 이렇게 전시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아이디어를 내서 되겠냐라고 해서 자석이 없어지면 큰일인데 네. 정말 나 계속 깜짝 놀라고 있다. 없어진다는 보장 없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뭐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딱 가져가기 참 좋긴 해요. 난 몰입이 안 되네. 이 자석을 모은다는 것도 거기서부터 이상하고. 자석 모으는 분들은 많아요. 자석 모으는 분들은 꽤 많더라고요.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도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점 이벤트를 한다는 것도 웃기며 그런다고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의아한데 걱정은 그게 없어질까 봐. 뭐 서점이랑 얘기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상사가 안 됐구나. 그런데 그 저는 사실을 그 여행도 그다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그 어딘가 서평에서도 썼지만 여행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또
여행지를 가가지고 뭔가를 모으는 것도 별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의외로 집착 있는 분이네 보니까. 예. 그런데 그 책 읽으셨겠지만 그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친교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취미가 있다라는 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다가 그 내가 궁금해하니까 사진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집에 모은 걸. 자석 사진을. 정말 신기하다. 근데 근사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부스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닥다닥다닥 다 붙여놓은 자석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냉장고 자석이요. 네. 그 뭐 저 맥주병 따기에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있긴 있죠. 김밥 천국 광고지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냉장고에는 그런 게 붙어 있죠. 네. 근데 이제 여행지에서 기념품으로 자석들 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만 모아서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냉장고 벽이 모자라죠. 그래서 냉장고에 다 붙이고 네. 생각해 보니 철 벽을 저는 만들어서 여행지에서 다 하나씩 사서 네. 한 곳에서 하나씩만 삽니까? 2개 살 때도 있죠. 예쁘면. 예쁘면.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모아놓은 걸 보니까 이거 진짜 그러네. 근사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손님이 오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겠네. 그 벽을 구경합니다. 구경을 해야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심지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가끔씩 그걸 보면서 되게 뿌듯해합니까? 뿌듯해한다기보다 그냥 그래 여기도 참 좋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볼 때마다 짠해요. 왜요? 언제 못 가니까 다시 여행 준비의 기술 원고 쓰면서 자주 받겠네요. 자주 받고 자주 슬퍼지고 그럴 때마다 그래 나처럼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의 책을 보면서 잠시라도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더 웃기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야, 의외로 평범한 면이 있네. 2020년에 그러니까 1년에 자석을 뭐 최소 5개에서 많으면 뭐 한 10개 이렇게 이제 모으는데 2020년에는 딱 하나 늘어났어요.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속초에서 사온 그것도 만들었는데 자석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안 파는 경우도 있을 건데 네, 안 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칠성 조선소에서 사온 배지를 이렇게 바늘 뜯고 막 이렇게 만들어 뒤에 자석을 붙여요? 네, 자석을 종이 자석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계신 분은 내 평가는 어떠세요? 우리 집에 계신 높은 분이요. 네. 나온 거는 보고를 드렸습니까? 책 나오기 전에 읽으셨습니다. 그분이. 원고를 네. 읽고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순서를 처음에 초고랑 순서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 바뀌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도 집에 계신 분이라고. 그 1번과 2번 원고의 순서가 바뀌었죠. 집에 계신 분의 조언 때문에. 네. 1장과 2장? 네네. 그 정도가 바뀌었고 집에 계신 분이 해준 조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글이 재수가 없다. 아무리 요즘 플렉스의 시대라고 하나. 그리고 뭐 허세가 컨셉인 거는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을 약간 기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대목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확한 시각이었어요. 제가 제 추천사에도 사실 이 책은 여행서를 빙자한 자서전 같기도 하다. 이게 뭐냐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매우 대단히 몹시 재밌기 때문이다. 재밌지만 않았으면 정말 이건 좀 좀 자제를 했죠. 그래서 자제한 게 이 정도입니까? 더 가까운 분들하고 술집에서 대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제했죠. 사실은 책 보시면서 아마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야 그동안에 JYP가 방송에서는 코스프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코스프레? 원래 방송에서도 재수 없는 캐릭터. 재수잖아요 원래. 그런데 허세는 조금 덜했지. 아니. 방송에서도 뚝뚝 묻어 나옵니다. 정말 허세와 자만이 뚝뚝 묻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세와 자만 그 자체라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활용해서 제가 뭐 큰 이득을 보는 게 없잖아요. 집착이 네, 없어. 집착이 없어. 허세는 있으나 집착이 없고 자만 하나 목적이 없어. 네, 네 지금 우리 박재영 저자 여행 준비의 기술 박재영 저자 모시고 네 지금 책 출간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사실 책 내용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책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에피소드들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인쇄는 한 권에 14,500원이면 인쇄는 한 권에 얼마씩 받으세요? 1,450원이죠. 아, 10%? 네. 그러면 책값을 조금 좀 높이시지 그랬어요? 17,000원 뭐 이렇게. 아, 그 수요 공급에 14,500원이 뭡니까? 15,000원이면 15,000원이고 14,000원이면 14,000원이지. 또 누가 여기서 집착을 했네. 그 책값은 출판사에서 정하는 거고요. 아, 네. 그냥 네. 프라이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네.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을 현명하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더 받기에는 페이지가 좀 얇잖아요. 그런 점은 있기는 해요. 뭐 가볍게 하지만 그런데 가볍게 읽기에는 딱 이 정도의 페이지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가장 기분 좋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 책의 유일한 나쁜 점은 너무 금방 끝난다. 이게 맞아요. 이런 칭찬까지 하면 좀 그런데 책은 많이 읽어도 굳이 이걸 이런 것까지 써서 왜 페이지를 늘렸지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시종일관이에요. 시종일관. 턱턱 털어도 내려오는 게 없어. 저도 감동적인 리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꾹꾹 눌렀구나. 아니 그 툭툭 저기 뭐야 그 좋은 말을 잘해 주시는군요. 그렇죠. 이거는 칭찬이었죠. 츤데레. 그렇긴 한데 저는 아까 너무 구박한 게 미안해서 지금. 근데 저는 이 책에 대해서는 뭔가 예전에 평소의 박재영이 아니라 다른 박재영이 이 책을 쓰고 지금 열심히 팔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 와서 느꼈네요. 사실 제가 박재영 저자가 저한테 처음에 추천사를 요구하면서 두 가지를 추천사를 요구했다니까요. 네. 부탁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요구해 왔어요. 제가 이 추천사에서도 제가 보낸 거에 하나가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 추천사를 써달라고 했다라고 저는 추천사를 쓴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의 원고는 써 보내라고 했다. 저자는 나를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어느 날 원고를 쭉 보내더니 읽어보고 괜찮으면 추천사를 써 보내라고 했다. 가 제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아마 편집자님께서 써달라고 했다로 바꾸신 듯해요. 실제로 워딩이 써 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알려드릴까요?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근데 네. 하나는 읽어보고 괜찮으면 추천사를 하나 써보내고 두 번째는 이거를 손에 잡히는 경제 같은 곳에 알릴 수 있게 한번 머리를 써봐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게 이분이 재밌는 트릭을 쓰는구나. 네. 예를 들면 엄마 저 내일 결혼할래요. 아니면 자전거를 살래요. 둘 중에 뭘 할까요? 그 말은 자전거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오래된 트릭인데 이런 걸 쓰시네? 그러면서 추천사 쓰라는 얘기구나. 라고 했는데 추천사를 써서 보냈더니 자 2번 숙제는 언제 하실 겁니까? 아직은 2번 숙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핏 정보를 들었는데 그게요 제가 네. 내가 이제 박재영을 좀 잘못 알았지. 굉장히 쿨한 분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에는 뭔가 굉장히 깊은 사연과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런 거를 뭐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혹은 요청하거나 내지는 제안할 분은 아닌데 그런데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거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 일이다. 잘못 봤어 내가. 적어도 이 책에 관한 한 잘못 봤어. 그래서 실제로는요 여기 저 책걸상 그러니까 청취자들 인생에 집착이 없는 JYP가 오죽하면 나한테 그런 책에는 부탁을 집착이 있네 했을까. 보니까. 그랬겠지. 아주 집착. 인생의 모든 집착을 여기다 쏟았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손경제에서 여기서는 청취자들께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여행 준비의 기술을 갑자기 뜬금없이 손에 잡히는 경제 소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책하고 놀자도 아니고 그런 코너도 없어요. 네.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깝기도 아깝고 그래서 제가 손경제 작가님한테 몰래 우리 뭔가 인생의 스킬 시리즈를 좀 해보자. 인생의 스킬 접대 기술, 뭐 취업의 기술, 뭐 창업의 기술, 영업의 기술, 투자 받는 기술, 여행 준비의 기술. 그리고 첫 회를 나머지 분들도 슬슬 섭외를 하되 첫 회는 되게 그냥 섭외가 대충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분을 그냥 불러서 해보자. 라고 해서 여행 준비의 기술을 집어넣기 위해서 인생의 스킬 그렇죠. 특집을 마련한 거네요. 그렇죠.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박지영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출연하게 되십니다. 영광입니다. 네, 지금 정말. 여행 준비의 기술 저자 박재영 선생님 얼굴 빨개지셨으니까 네 여기서 방송 일단 멈추고 수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타 MC 맡아주신 이진우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